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심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윤리특위는 회의를 열고 심사와 출석 요구 등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시의회는 앞으로 2차례 더 회의를 열어 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군산 우체통 거리에서 손편지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8년 주민들의 힘으로 시작한 축제는 쓴 지 1년 후에 받아볼 수 있는 느린 손편지 등이 화제를 모아 갈수록 시민들의 호응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체통으로 꾸며진 이색거리와 축제가 거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 공동육아 나눔터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방과 후에 나눔터에서 미술이나 영어 공부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17,172명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9,0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윤리특위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심사와 출석 요구 등 일정을 결정했습니다. 시의회는 앞으로 2차례 더 회의를 열어 우종삼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새벽 부인의 차량 유리창을 깬 우종삼 군산시의원.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지 보름 만인 지난 7일 검찰에 기소했습니다. 아직 검찰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김경식 위원장과 지혜춘 부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윤리특위는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8일 우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듣습니다. 특위는 변호사와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다음 달 중순 징계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1차 회의를 시작으로서 2차, 3차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데 2차 회의 때는 해당 의원의 출석 요구를 해서 소명도 드려야 되고 또 자문위원회 의견도 드려야 된다라고 보고. 우 의원은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어 징계 대상 행위는 품위 유지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품위를 손상할 경우 경고나 공개 사과, 출석 정지, 제명으로 나눠 징계가 가능합니다. 현재 이제 검찰 조사 상황을 또 봐야 되거든요. 그 금고 이상의 벌금형을 형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거기까지도 논의가 가능한데 아직 지금 어제 9월 7일 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기 때문에 검찰의 결과 진행 상황을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지. 제명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이나 성폭행 등에 해당돼 한 달 출석 정지가 최고 수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합의가 이뤄져 법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공개 사과를 해 징계 수위는 법적 처벌 수위와 사회적 파장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9대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윤리특위. 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도내 국회의원, 도민 등 1,200여 명이 어제 국회 본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삭감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만행이자 폭거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80% 가까이 삭감한 SOC 예산을 되살리지 않을 경우 예산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난 5일 도의원 14명이 삭발한 데 이어 도내 국회의원 6명도 삭발을 하며 예산 삭감에 항의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다음 주 기재부 앞에서 삭발을 하고 도민 등은 항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라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한 미담 사례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직사회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서울시와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등 전국 8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잼버리 미담 사례 발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잼버리가 준비 부족 등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지방 공무원이 수습 대책에 7,000명이 넘게 대거 투입됐던 상황이어서 미담 사례 발굴 지시에 대한 공직사회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가정책 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잼버리와 연관돼 정쟁과 논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정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새만금 SOC 사업 78%가 삭감됐다며 예산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잼버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발청은 국가재정법에 맞춰 지난 5월 말까지 정부 부처에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 요구서에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전문 용역비 15억 원이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급변하는 투자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기간 긴급 동원한 전세버스 임차료 지급 문제가 전북도가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대원들의 수송을 위해 닷새 동안 9개 시도에서 3,500여 대의 버스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업체마다 요구한 임차료가 달라 그대로 지급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는 전세버스 연합회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단가를 정해서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군산 우체통거리에서 손편지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8년 주민들의 힘으로 시작해 갈수록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거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아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군산 우체통거리. 지난 2016년 지역 상인들이 폐우체통에 그림을 그리고 손질해 꾸며놓은 거리입니다. 주민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조금씩 기부금을 모아서 손편지 축제를 열었는데요. 이 손편지 축제가 오늘로써 6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우체통거리 홍보관을 지나 상가거리에 들어서면 지역 상인들이 마련한 무료 체험 프로그램 부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축제에서는 느린 엽서 우체통을 포함해 텀블러 냉온 에코백, 나만의 차, 미니 꽃다발 만들기 등 무료 체험 부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미니 꽃다발 만들기를 해요. 네, 근데 되게 해마다 해봤는데 반응들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애기 엄마들,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고 특히 작성하면 1년 뒤에 받아볼 수 있는 느린 손편지를 쓰며 관광객들이 즐거워합니다. 너무 좋아요. 행사가 있어가지고 참 좋아요. 저는 전주에서 왔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친구한테 한 서너 달 전에 한번 쓰고 지금 다시 쓰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또 풍선아트 이벤트와 매직 버블쇼 등은 아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작은 마음들을 모아 시작된 손편지 축제로 손님들이 찾아오고 거리가 활성화되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저희 주민들이 17일반 돈을 모아서 축제를 조그맣게 개최했는데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오늘로 6번째가 되었고 이제 저희 축제에 오시는 우리 시민들과 내방객들이 많아지고 따라서 저희 마을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체통거리의 손편지 축제는 지난 5년 동안 당일로 치러졌지만 올해 2일로 연장해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2016년 폐우체통에 넣은 지역 상인들의 마음이 올해도 제6회 손편지 축제로 도착했습니다. KCN 조아가입니다. 익산시가 전북에너지서비스에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오늘 박경식 전북에너지서비스 대표를 만나 지역 산업체들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당장 인상률을 낮출 방법이 없다면 기업 부담을 완화할 만한 대책을 찾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전북에너지서비스는 익산시와 정읍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로 주택용 요금은 동결됐지만 산업용 요금은 평균 8.22%가 인상됐습니다.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 절반 이상이 한 해 동안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 24만 1,000여 곳 가운데 연간 매출이 5천만 원 미만인 곳은 13만 8천여 곳, 57.5%로 집계됐습니다. 2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13.3%, 10억 원 이상은 6,200여 개로 2.6%였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도내 소상공인 전체 매출액은 35조 980억 원으로 사업체 한 곳의 평균 매출액은 1억 4,550만 원입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하락세를 보인 지 54주 만에 보합세를 보인 겁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은 2주 연속 0%를 유지했습니다. 도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임신과 출산 지원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연말 기준 도내 합계 출산율이 0.82명으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026년까지 420억 원을 투입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3단계로 구분해 산정검사와 가사지원 서비스, 산후조리비 등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익산시는 1인 취약계층 상시 돌봄을 위해 AI 말벗 로봇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시에 따르면 AI 말벗 로봇은 독거노인에게 말동무가 되어주고 기상, 취침, 약 복용 시간 등을 안내합니다. 또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에 알림을 전송해 줍니다. AI 말벗 로봇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상담과 우울증 척도 검사를 받은 후 30명에게 제공됩니다. 익산 공동육아 나눔터는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입니다. 어머니들의 재능 기부로 아이들은 방과 후에 나눔터에서 미술, 영어 공부도 하며 친구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17,172명이, 올해 상반기는 9천여 명이 방문해 나눔터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김은석 기자입니다. 익산의 공동육아 나눔터.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만든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나눔터에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아요. 또한 이곳은 어머니들에게도 좋은 곳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고 아이들이 제일 편안하고 친구가 많고 언니, 동생도 여기서 많아지고. 그 이유는 모든 부모들이 함께 나눔터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맞벌이와 비맞벌이 가정들이 있잖아요. 일단 비맞벌이 어머님들은 이제 물심양면으로 어머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고,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육아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뒤에서 서포트를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러시면서 안전하게 아이를 이 공간에서 어머님들이 함께 저희가 또 돌봐주고 있으니까 직장에서도 굉장히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어머니들의 재능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들의 재능 기부로 인해 아이들은 영어와 미술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미술이 있는데 그 미술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협동하고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미술 같은 것들을 좀 해봤어요. 이외에도 공동육아 나눔터는 장난감 도서대여, 품앗이 회원교류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동육아 나눔터 이용자는 1호점과 2호점이 각각 8,390명과 8,782명으로 많은 학생과 부모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각각 3,991명과 5,095명이 방문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3호점은 2024년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전북 교사노조가 오늘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권보호 대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안심번호를 이용한 민원창구 일원화 대책은 교사 개인 번호만 공개되지 않을 뿐 언제 어디서든 교사들이 민원 고통에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상담 예약 제도 관련 업무가 교사에게 배정돼 결과적으로는 업무 가중만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산 동백대교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교사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끝났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A교사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치고 결과를 군산 해경에게 넘겼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상당한 분량의 메모 형식 일기가 발견됐으며 주변인과 나눈 SNS 대화 내용도 복원됐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학교의 특정 교원과 업무 스타일이 다르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A 교사의 일기와 SNS 대화 내용을 빠르게 분석해 그가 숨진 배경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과도한 준설로 새만금호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환경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은 지난달 14일 새만금호 만경, 동징수역 11곳의 수심 500m 아래에서 데드존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수심 6m를 넘어가는 경우 용존 상소가 1리터당 1mg에서 3.5mg 이하로 떨어지는 등 수중 생물이 살 수 없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조사단은 준설이 대규모로 이뤄진 탓에 수심이 깊어져 산소가 부족한 수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에서 트럭이 앞에 가던 트랙터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30분쯤 익산 용안면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13.5톤 트럭이 앞에 가던 트랙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트랙터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도 선관위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과일이나 음식 등 명절 선물을 제공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유권자도 금품을 받으면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군부대 위문품 제공과 자선단체 후원, 추석 인사말 문자 메시지 전송, 현수막 게시는 허용됩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다음 달 10일까지 익산 집중여행의 달을 운영합니다. 재단은 서동축제 등 대형 행사가 집중되고 추석 연휴까지 겹치는 것을 고려해 익산에 체류용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집중여행의 달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익산을 찾은 이 관광객은 웨스턴라이프 호텔을 이용하면 숙박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을 받으면 반드시 익산에서 열리는 축제나 관광지를 방문해 관련 사진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검정고시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 4월과 8월에 진행된 제1회, 2회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각각 63명과 5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센터는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대비반, 합승 멘토링, 인터넷 강의, 교재 대여 등을 통해 학업을 돕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 이후 대학 진학을 원하는 청소년에게는 대학생과 직장인 인터뷰, 대학생활 안내 등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정책 자문기구인 도정혁신 자문단이 출범했습니다. 자문단은 이광철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사장 등 도내 학계와 법조계, 경제계, 문화계 등 각계 인사 2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도정 변화와 쇄신, 혁신이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자문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를 골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봤습니다. 다만 심신미약은 인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정읍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8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줄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 통계를 보면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3,76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740가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한 달 전보다 237가구, 5.9%가 줄었습니다. 한편 주택 매매량과 월세 거래량은 각각 25.9%, 11.2%가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군산시가 2023년 어린이 청소년 정책 제안을 공부합니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군산을 정책 제안 대회를 엽니다. 7세에서 9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오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정책 제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모 내용은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등 5개 분야입니다. 시는 1차 서면 심사와 2차 스피치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군산 대하몇 옛 주조장에서 추억드락 체험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추억드락의 발효식품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는 모집 인원 52명을 넘는 75명이 신청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막걸리 만들기와 빵 만들기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추억드락은 지난 2021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국 대학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진단한 결과 군산대가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립군산대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진단했습니다. 국립군산대는 개인정보 내부 관리와 정보 유출 방지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난 2021년부터 3년째 가장 우수한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마항박물관에서 9월 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가죽을 재료로 나만의 파우치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선착순 20명을 모집합니다. 군산시 채만식 문학관은 오는 30일까지 서각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군산 여류문학단체인 나루 회원들이 창작시나 명언을 다채로운 서체 및 디자인으로 나무에 표현한 서각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기온차가 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3도에서 출발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맑고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은 맑고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